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DS-탄석입니다. DS-탄석의 테마는 2차전지 폐배터리 바이오 연료 친환경 플라스틱 PLA가 있습니다. DS-탄석은 1984년 8월 설립하여 순환경제를 체계화하는 친환경 사업을 영위함. 사업 특성에 따라 바이오 에너지, 배터리 리사이클, 플라스틱 리사이클로 운영된 바이오 에너지 부문은 바이오 연료, 바이오 디젤 중유 선박유를 정유사 및 발전소 등에 생산 판매하고, 배터리 리사이클 부문은 전세계 폐납 축전지를 수집하고 재생연을 제조 판매함. 플라스틱 리사이클 부문은 납사를 기반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가공 제품에 들어가는 주요 첨가제를 제조 판매함. DS-탄석은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DS-탄석 테마, 2차전지 폐배터리 바이오 연료 친환경 플라스틱 PLA. 기업 개요 친환경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1984년 8월 6일 바이오 에너지, PBC 안정제, 재생연 등의 제조, 판매를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주요 사업은 바이오 연료 생산 판매 관련 바이오 에너지, 폐납 축전지를 재생연으로 제조하는 배터리 리사이클, 납사를 기반으로 첨가제를 제조 판매하는 플라스틱 리사이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2023년 5월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착공을 시작으로 NCM 전구체, LFP 양극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고강도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을 확장할 계획임. 재무 리브리사이클 공장 착공에 따른 공급 증가로 폐배터리 사업이 성장하였으나 국제유가 하락,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바이오 에너지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판가가 하락한 바 전년 대비 외형 축소, 인건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구조 개선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파생상품 거래이익 증가 등 금융수지 개선 등으로 순이익률 역시 상승하였음. 일본 기업들과 바이오 연료 공급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공장 증설을 통한 다각화된 금속 소재 포트폴리오 구축, 말레이시아 등 해외 공장 추가 확보, 양극재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매출 성장 전망.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주 DS-탄석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지표 분석. 2024년 6월 24일 기준 장마감 DS-탄석의 시가총액은 7,19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DS-탄석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12위입니다. DS-탄석의 상장 주식수는 586만 1,400내 주입니다. DS-탄석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S-탄석의 PER은 15.44배이고 동종업계 PER은 52.3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36.33배, EPS, 주당 순이익은 7,955원, BPS는 47,319원, PBR은 6.11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1년 12, 4,370원, 2022년 12, 4,380원, 증가율 0.229%, 2023년 12, 7,955원, 증가율 81.621%, 2024년 12, 2, 0원, 증가율 0%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1년 12, 23.72%, 2022년 12, 17.21%, 2023년 12, 19.2%, 2024년 12, 2, 0.0%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이상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한 ROE 값으로 보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57배, 47,839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723억 원, 740억 원, 762억 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369억 원, 272억 원, 392억 원입니다. DS-탄석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 비율은 155.68%이고 유보율은 4,662.26%입니다. 200% 이하로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DS-탄석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177.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 비율. 업종 평균 부채 비율이 65.83%이고 DS-탄석의 부채 비율이 136.79%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성장을 위해 많은 부채를 사용했음을 시사하며 공격적인 자본 조달 전략을 의미합니다. 높은 부채 비율은 경제 상황 악화 시 재무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기회가 크고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진 기업에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의 성장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을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7.69%이고 DS 단석의 총자산 증가율이 23.86%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확장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을 의미합니다. 높은 자산 증가율은 미래 매출 및 이익 성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증가가 수익성으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장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자산 증가가 매출 및 순이익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45%이고 DS 단석의 매출액 증가율이 8.07%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감소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아 성장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 주가는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을 경우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19.71%이고 DS 단석의 순이익 증가율이 59.43%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성을 높였음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주주 가치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순이익 증가율을 가진 기업은 배당금 증가, 자사주 매입 등의 긍정적 요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투자 매력을 높입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4.97%이고 DS 단석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6.35%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의 핵심 영업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장기적인 수익성 향상을 시사합니다. 핵심 영업 부문이 강력한 기업에 투자하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총자본 순이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 순이익률이 0.07%이고 DS 단석의 총자본 순이익률이 7.38%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 효율성이 뛰어나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총자본 순이익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자본 효율성으로 인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자기자본 비율 업종 평균 자기자본 비율이 63.94%이고 DS 단석의 자기자본 비율이 42.23%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조달에 있어 부채 의존도가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부채 관리가 중요하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의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단, 부채를 통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매출액 등은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이 증가하여 소폭의 주가 상승이 예상되나 매출원가나 판관비 감소로 인해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계속 영업이익이 증가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67.15%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매출 채권은 증가하여 매출 채권 회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채권 회수 미회수 시 판관비, 대손상각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현금 흐름표 분석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의 영향,
당기순이익의 가산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높으므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낮은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로 볼 때 당해 법인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재무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성장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생성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무 활동을 통해 차입이나 증자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격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해석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높은 성장성 있는 기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차트 분석 DS 단석의 2024년 6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 주가는 122,2,80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104,500원보다 18,300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02,460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DS 단석의 종가는 122,800원이며 DS 단석의 현재 주가는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DS 단석의 종가는 122,800원이며 DS 단석의 현재 주가는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하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있어 장기적인 추세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39%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RSI가 48.39%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2차전지 폐배터리 바이오 연료 친환경 플라스틱 PLA는 거래량 106만 7,78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만 1,58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1만 3,982주, 한국증권에서 13만 1,61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0만 3,29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9만 5,293주, NH투자증권에서 9만 3,39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2만 7,39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3만 7,783주, 한국증권에서 13만 2,448주, 삼성에서 8만 5,62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7만 9,91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1.73%, 은 13,05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5,064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DS 단석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주 DS 단석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